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제 본의 아니게 안 가려고 했던 그 두 경기씩밖에 없어서 건너뛰었어야 했는데 괜히 한 조합씩이라도 갔다가 전혀 예상 밖의 그 경기 결과에 역시 오늘도 한 경기 껴있긴 하죠, 그게. 근데 그거 제외하고 챔피언십이랑 그 프리미어 리그만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딱 20경기. 그래서 오늘 뭐 승무패 2열도 있긴 한데 9시 반이 첫 경기거든요. 그래서 어, 원래는 좀 더 늦게 올려 했는데 하필 맨시티 경기가 너무 좀 빨리 마감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좀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기는 12시부터라서 일단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맨시티하고 에버튼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시티 뭐 7위인 게 지금 놀라울 정도로 이제 성적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노팅엄하고는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긴 한데 아니구나. 4점 차구나. 4점 차. 두 경기. 그리고 에버턴은 지금 맨시티보다는 딱 두 배 차이거든요. 순위가. 근데 실점은 맨시티보다 적긴 합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아무리 못해도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원정의 에버튼 득점력과 성적 갖고는 맨시티 이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 공격 쪽에 그래도 큰 부상이 없죠. 맨시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에버튼도 지금 보면은 드와이트 맥네일이 아마 지난번에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수비 쪽에 이제 애실리 형이 경고 누적도 있고 해서 뭐 전체 그 밸런스는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다만 이제 맨시티가 요새 워낙 못하다 보니까 지난번 한번 노팅엄전에 한 8경기? 8경기 만에 이겼지만 다시 또 최근 4경기 1무 3패입니다. 뭐 크리스탈전 비기고 유벤 그리고 맨유한테는 역전 당하고 에스턴전도 결국엔 졌기 때문에 오늘 에버튼이라면 반드시 좀 이겨줘야 된다. 그리고 에버튼이 요새 좀 잘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에버튼도. 왜냐면 지난 그 첼시전도 결국엔 홈에서 0대 0으로 비겼고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점유율이나 슈팅이 더 많겠죠. 첼시도 지난번에 점유율이나 슈팅이 더 많았는데 골을 넣을 수 있느냐 못 넣느냐의 차이인데 에버튼이 은근히 언더가 많은 게 0대 0이나 실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근데 최근에 원정에서 이제 뭐 아스날전도 비기고 첼시전도 비겨서 맨시티전까지 비길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맨유전 4실점 그리고 맨시티가 요새 폼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다. 이게 뭐 지난번처럼 노팅엄도 그때 되게 잘했을 그 흐름이었는데 그 노팅엄 상대로도 이제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에버튼이 문제점은 실점도 적고 최근에 패배가 많은 것도 아닌데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첼시, 아스널, 뭐 맨유, 브랜드포드, 웨스트햄, 뭐 사우스햄튼. 그러니까 뭐 잘해서 뭐 0대 0으로 비긴 경기도 뭐 많긴 하지만 결국엔 맨시티가 득점을 하게 된다면은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집니다. 첼시나 아스날은 결국엔 전반을 0대 0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게 후반까지 이어갔던 거지. 팽팽하게. 저는 오히려 맨시티 승에 1마인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오늘까지 만약에 맨시티가 못 이긴다. 맨시티가 지금 리그 연패 중이고 유벤투스전까지 합치면 3연패거든요. 리그도 3경기째 승리 없고. 단순히 리그만 보더라도 최근에 4연패, 또 최근 연패. 그러니까 8경기 중 6패입니다. 6패.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나마 홈에서 그 원정보다는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승 1마인까지 봅니다. 뭐 아무리 에버턴이 실점이 적고 그래도 맨유한테 4실점 했던 거 생각하면은 뭐 아스날하고 첼시는 잘 비볐지만 글쎄요 맨시티 아무리 지금 하락 세고 안 좋다 하더라도 2마인까지 보기는 어렵더라도 저는 승마인 아니면은
언더 보시는 게 낫다. 승 가게도 좀 뭐하고 뭐 마인도 좀 불안하다. 이겨도 뭐 2대1이나 한 골차 승부가 날 것 같다. 아니면 1대0 승리가 뭐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언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언더. 오버보다는 좀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갈 경기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 9시 반에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당도 별로 메리트가 없고 그냥 고배당으로 END 무나 됐든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핸디 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 블랙번하고 썬더랜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챔피언십 뭐 따로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냥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위권 팀의 싸움인데, 자, 블랙번하고 썬더랜드 지금 보면은 5위, 4위. 뭐 실점은 같지만 썬더랜드가 득점이 좀 앞서고, 블랙번의 홈 성적이 뭐 썬더랜드도 좋긴 한데, 원정의 썬더랜드도 성적이 좋긴 하지만, 블랙번이 확실히 홈에서 승점이 꽤 괜찮습니다. 7승 1무 2패. 그리고 미드필더에 최근 부상이 한 명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 보이고 뭐 부상이 있어봤자 최근 못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썬더랜드 쪽은 보면은 공격의 로메인먼들이 여전히 못 나오고 나머지도 다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서 최근 부상으로만 따지면 블랙번이 살짝 손해다. 그리고 상성에서 보면은 블랙번이 썬더랜드 상대로는 나름 최근 뭐 홈에서는 반반 정도 하는데 뭐 상대 전적은 반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랙번이 지난번 제가 블랙번 프렌을 봤던 미럴 경기 오랜만에 졌거든요. 6연승 뒤에 이제 졌기 때문에 왜 프렌을 봤냐면 뭐 실점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최소 비기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엔 졌습니다. 그래서 7연승이 7연승을 못하면서 마감이 됐고 6연승으로 끝났고 그래도 여전히 언더가 많은 이유는 실점이 적다. 블랙번이 최근에. 그리고 썬더랜드는 노리치전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완지전 3대2로 이겨서 연승 중이고 그래서 썬더랜드도 최근에 졌던 경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번도 홈에선 연승 중이고 미럴전 아쉽게 졌지만 최근에 실점이 적다는 거 생각하면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챔피언십 몇 개는 공개를 해드릴게요. 무승부 봅니다. 그렇다고 블랙번 프렌 보기에는 물론 블랙번이 홈 성적이 좋긴 해요. 7승 1무 2패. 근데 썬더랜드도 원정 성적이 만만치 않아서 그리고 또 블랙번이 최근에 그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무승부 보는 입장에선 프렌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썬더랜드의 3연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썬더랜드도 어쨌든 최근에 패배가 셰필드 유나이티드밖에 없다는 거 생각하면은 고배당 찍고 넘어가요. 이건 무승부.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리스톨하고 그 다음에 루턴타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순위가 얼추 비슷하죠. 지금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는 12위, 루턴타운이 15위인데 득실 차이가 크게 안 나지만 실점, 그러니까 득점에서는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점에서 루턴타운이 10골이나 더 많이 실점을 하고 있어서 실점 부분에서 좀 안 좋다. 그리고 루턴타운이 홈에서는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원정은 홈하고는 완전 반대입니다. 1승 1무 8패. 그래서 거의 강등권 정도의 이제 수준이고 브리스톨은 홈에서 승점이 낮긴 하지만 2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래서 패배가 적다. 그리고 뭐 암스트롱 부상에 그리고 웬만한 건 대부분 다 최근 부상은 공격에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기 부상 또는 부상 의심이니까. 그리고 루턴타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부분 다 장기 부상입니다. 근데 출전 정지도 한 명이 있긴 한데 수비 쪽의 부상들도 다 이제 못 나온 지 몇 경기가 됐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들 포함하면은 그래도 브리스톨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턴타운 상대로 최근에 홈에서 나름 성적도 나쁘진 않고 근소하게 앞섭니다. 근소하게. 그래서 지금 브리스톨이 4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보니까 오랜만에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 루턴타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에선 잘하거든요. 지난번 더비카운도 2대1로 이겼고 결국엔. 근데 원정은 아직 4연패 중이다. 4연패가 아니구나. 훨씬 더 됐구나 이게. 7연패? 미럴전 이후에 승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요새 홈에서는 뭐 거의 안 지긴 하는데 원정만 갔다 하면은 못 이기니까 요거는 그래도 음, 브리스톨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쉽게 브리스톨 승 가기도 좀 빡세긴 합니다. 얘네가 막 승이 많은 팀이 아니에요, 특히. 그래서 루턴 타운이 최근에 뭐 블랙번이나 뭐 리즈한테 한 골도 못 넣긴 했지만 노리치 아니면 코번트리 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일단은 브리스톨 승무로 보지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요거. 루턴 타운의 이제 실점 요런 거 보면은 그래도 승 쪽을 좀 더 봐야겠죠. 한 5.5 대 4.5로 보겠습니다. 루턴 타운의 연승은 루턴 타운이 연승을 했던 적이 아마 리그 초반에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 연승 말고 두 경기 연속.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코번트리하고 플리머스 가도록 할게요. 자, 코번트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뭐 플리머스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도 다 우위에 있고, 그리고 뭐 홈의 성적이 원정 성적보다 조금 더 좋긴 한데 플리머스가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얘네가 홈에서 그래도 패배가 적고 잘하는데 2패밖에 없기 때문에 원정에서 몇 팀이 승리가 없는데 그 중에 한 팀이에요. 1승이 없는 팀 중 2무 9패. 득점은 3득점으로 최악입니다. 그렇다고 코번트리가 이제 뭐 하지라이트에 이제 장기 부상 얘도 못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이거 빼고는 부상도 없고. 근데 오히려 플리머스 쪽이 공격 쪽에 뭐 장기 부상자들 포함해서 최근 부상자까지 못 나오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많아요. 공격 그 라인 쪽에. 해서 요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나 좋은 게 없다. 그렇다고 상성에서도 좋냐? 아닙니다. 코번트리가 홈에서 플리머스 상대로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코번트리 승 보는데 배당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인가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헐시티 2대1, 뭐 포치모스 1대 4패. 홈에서 성적이 막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연패를 안 했을 뿐이지 중간에 무가 껴있고. 그리고 플리머스도 지난번에 이제 미들집으로 3대 3으로 비겼고, 셰필드나 브리스톨 다시 뭐 대량 실점을 하긴 했지만 얘네 입장에서도 코번트리 정도면 해볼만 하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공격 쪽에 이제 부상이 많아서 일단은 득점은 얼추 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실점이 최다 실점 팀이라서 플리머스가 아까, 그리고 원정에 3득점 29실점. 이거 그러면 그래도 코번트리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꼬아서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빡셉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번트리 승 보되 이게 참 고민인 게, 이게 일반승 갈 거면 갈 이유가 없거든요. 마인이 보이느냐. 일단 코번트리 승을 보되 마인으로 접근할 거냐 아니면 핸디무로 접근할 거냐인데, 공격 쪽에 부상이 은근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넣을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승 보지만 일반승 가긴 좀 빡세고 고배당 핸디무 정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언오버는 사실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플리머스의 원정 득점력 생각하면은 사실 코번트리가 뭐 홈에서 2대2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오버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5면 무조건 오버 갈 확률이 높은데 3.5기 때문에 참 애매하다. 그래서 저는 코번트리가 플리머스 상대로도 이제 최근 홈에서는 대부분 다 언더였기 때문에 승 보지만 언더 봅니다. 언더. 약간 2대1 정도의 승리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 예측했을 때 이기면서 핸디무 나오면서 언더 나오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가 쉽진 않죠. 일단은 배당 대비 저는 뭐 언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은 잠깐만요. 코번트리가 헐시티전도 역전을 한 거였고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배당 대비 갈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게 3대2 스코어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플리머스의 원정 득점력이면 힘들겠죠. 일단은 승 볼게요. 승. 이러다 뭐 3대1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코번트리가 은근히 홈에서 득점력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번트리 승 보고 언더는 좀 뺍시다.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은 머리만 아프기 때문에 일단 승으로 가고 미들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미들집으로 하고 셰필드 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하고 9위 싸움인데 일단 미들즈브로가 득점이 훨씬 더 좋고 뭐 실점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리고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습니다. 원정도 나쁘지 않고. 근데 셰필드 웬즈가 홈보다 원정에서 승점은 같지만 5승으로 승이 더 높고 무가 많이 없습니다. 특징이. 그리고 미들즈브로는 지금 주전키퍼 부상 때문에 서브가 뛴 걸로 아는데 뭐 오늘 뛸지 말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셰필드 웬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스토크 시티전 이겼지만 수비 쪽에 퇴장, 그리고 뭔가 질병 표시되어 있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수비 쪽에. 근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둘 다 뭐 셰필드 웬즈의 퇴장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미들즈브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근에 홈에서 이제 셰필드 웬즈 상대로 연승 중이거든요. 뭐 전체적인 성적도 앞서긴 하는데 최근에 어쨌든 홈에서 나름 연승을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고, 지난번에 원래 이겨줘야 될 경기를 이제 못 이겨서 아쉽긴 한데 저는 미들즈브로 배당 대비 승 별로 안 좋다 봤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그렇다고 플리머스 프렌이나 무승부 가기엔 좀 빡세서 경기를 건너뛰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정 3경기 승리가 없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연승 중이고, 그리고 원정 번리전 비겼던 경기라든가 최근 흐름 좋은 미러를 잡았던 경기, 그리고 얘네가 이길 때 갑자기 막 아주 다득점을 할 때가 있어요. 막 4대1, 5대1, 6대2. 그래서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셰필드 웬즈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력도 더 좋다 했죠. 그래서 얘네 득점력으로만 보면은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가 1위거든요. 41골. 그 다음으로 득점력이 높습니다. 38골. 그래서 득점 부분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괜찮다. 그리고 셰필드 웬즈가 지금 연승 중이거든요. 얘네가 연승이 최고인,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연승이 최고인데 원정 연승도 했었고 최근 홈 원정. 근데 3연승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원정 3연승이거든요. 오늘 이기면 원정 4연승입니다. 원정 성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퇴장도 있고 미들즈브로가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홈승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홈팀 승을 좀 보는데 셰필드 웬즈가 이제 언더도 좀 은근히 좀 많이 섞여 있어서 이게 배당 대비 좀 미들즈브로 승각이 좀 애매하면은 오버를 갈까 했는데 은근히 홈에서 1대0, 2대0으로 이겼던 경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들즈브로 승 보는 게 맞다. 하고 노리치까지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조합이랑 같이 나갑니다. 하고 참고하시고, 오늘은 챔피언십이랑 뭐 프리미어밖에 없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경기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이번 주말도 경기가 토요일은 많지 않더라고. 일요일 이제 왜냐면 영국 쪽 아니면은 대부분 쉬고 이제 1월달로 넘어가니까 아마 1월 초에도 경기가 많이 없을 거예요. 아마 1월 둘째 주로 넘어가야 좀 경기들이 다시 시작을 하니까. 자, 노리치하고 미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리치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홈에서 잘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도 홈 성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일단 미럴이 이 실점이 말이 안 되게 적습니다. 뭐 번니가 제일 좋은데 그 다음으로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 다음으로 이제 썬더랜드 블랙번, 미럴 이런 순위긴 한데 일단 순위는 미럴이 살짝 더 앞서긴 했어요. 근데 미럴이 대부분 홈 성적이 좋은 거지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패배가 적을 뿐이지.
근데 이제 노리치는 확실히 원정에 비해 홈이 좋다. 4승 4무 2패. 득실도 괜찮고. 그래서 미러리 믿을 거는 이제 원정의 실점률 한 자릿수입니다. 하지만 노리치 지난번 썬더랜드전 이기다가 이제 역전패를 당했고 퇴장도 있고 출전 정지도 있고 공격에 이제 조슈아 서전트의 이제 장기 부상까지 있고 그래서 결장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결장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그 상성 노리치가 미러를 압도합니다. 압도. 최근뿐만이 아니고 그냥 9승 3무예요. 단 한 번도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리치의 지난번 역전패는 좀 아쉽다. 왜냐? 그걸 이겼어야 4경기 만에 승리인데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고 하필 또 연패입니다. 연패. 물론 퇴장 이후에 골을 먹힌 게 아쉽긴 해요. 그 전에 1대1이었기 때문에. 해서 노리치 입장에서는 지난번 번리전도 1대0으로 이기다 역전패. 2경기 다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왜냐? 오늘까지 지면 3연패에 홈에서도 연패. 그나마 믿을 게 홈입니다. 그리고 미러리 최근에 그래도 패배가 많이 없을 때보다 요즘은 좀 잘 지거든요. 지난번 블랙번은 이기긴 했지만 미들즈브러, 셰필드 유나이티드, 코번트리 3연속 이제 3연패를 했던 전적이 있고 얘네는 이제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뭐냐? 잘 지지 않는 것보다 대부분 다 언더예요, 언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겨도 1대0, 저도 1대0 패. 많아야 1대1 무승부. 아니면 0대0 무. 그래서 최근에 오버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어느 오버는 언더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번니가 계속 언더 나오다 오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언더가 많아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상대방도 언더가 많아야 돼요. 언더가 나오려면. 근데 노리치는 아시다시피 미러하고 반대입니다. 성향이. 얘네는 언더보다 오버가 훨씬 많거든요. 보통 언더가 났던 경우는 대부분 노리치가 골을 못 넣었을 때, 이 한 골도 못 넣었을 때 언더가 대부분 많이 나왔고, 골을 넣었을 때는 뭐 언더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오버였습니다. 뭐 지든 비기든 이기든. 그래서 오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3.5면 언더를 노려볼 만한데 2.5라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저는 노리치 승무 봅니다. 왜 이거 노리치 승만 안 보냐? 미러리 실점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노리치가 아무리 득점력이 좋아도 최근에 이제 썬더랜드나 번리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그리고 예전에 브리스톨이나 뭐 리즈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생각보다 득점을 많이 못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미러의 최근 폼이라면은 얘는 강팀 만나도 실점을 많이 안 해서 뭐 리즈, 번리 1대0으로 다 이겼죠. 뭐 셰필드한테 한 골 줬지. 그래서 한 골 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리치 승무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뭐 무만 골라서 간 적도 있는데 요새는 웬만하면 승패로 나눠 가려 하거든요. 아까 브리스톨도 브리스톨 승을 조금 더 봤듯이 그거보다 더 봅니다. 노리치는. 아까 브리스톨이 만약에 한 6대4가 좀 안 됐더라면 이거는 뭐 6대4에서 6.5대 3.5까지 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배당도 높기 때문에. 브리스톨하고 배당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옥스퍼드하고 카디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이게 8시 반까지는 좀 끝내야 되기 때문에 9시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자, 일단 상대 전적이 많이 없습니다. 옥스퍼드 카디프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럴 쪽 아까 그 결장자분을 안 본 것 같은데 크게 없어요. 수비 쪽에도 최근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부상 부분은 미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리치 퇴장도 있고. 그래도 노리치 승무 봐요. 그리고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꽤 장기간 승리 없습니다. 둘레 8경기. 3무 5패 정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홈에서는 4연패 중인데 원정 3연속 무승부. 오히려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 카디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강등권입니다. 승점도 같고 득실도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데 승패도 같고. 근데 옥스퍼드가 이제 홈에서 원정과는 아예 딴판입니다. 카디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원정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그 세 팀 중에 두 팀입니다. 근데 이제 카디프는 원정 무가 많고 옥스퍼드는 아예 이제 홈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옥스퍼드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뭐 중간중간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대부분 몇 경기 안 뛴 선수들이라 오히려 카디프 쪽이 좀 심각합니다. 수비 쪽 부상 그리고 공격 쪽에도 부상. 그러니까 최근 부상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몇 명. 장기 부상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옥스퍼드가 지금 카디프 못지않게 7경기 1무 6패입니다. 그래서 카디프보다는 뭐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3연패 중간에 한번 무승부하고 또 3연패이기 때문에 흐름상 보면은 옥스퍼드 가야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필 카디프가 홈보다 원정에서 최근 흐름이 좋다. 3연속 무승부 중이라 옥스퍼드가 이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카디프에 이제 뭐 이 최근 결장자 뭐 몇 명, 한두 명 정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오랜만에 옥스퍼드 승을 봐야 되지만 이게 옥스퍼드 승 가기가 좀 빡세다. 그렇다고 옥스퍼드가 뭐 득점력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5연속 무승부 할 때 그 느낌 전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옥스퍼드 일단 풀엔 봐야 된다 봅니다. 뭐 옥스퍼드 승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풀엔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프레스턴하고 헐시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조금 촉박할 것 같은데. 어차피 맨시티 에버튼은 안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9시가 오늘은 좀 더 넘을 수도 있다. 좀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상대 전적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 그러니까 상대 전적은 반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프레스턴하고 헐시티 보면은 얘네도 순위가 낮은 편인데 득실도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프레스턴이 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헐시티는 홈이나 원정이나 막 큰 차이는 없는데 프레스턴이 워낙 이제 홈에서 패배가 좀 적다. 그리고 지난번 퀸즈전 선제골 놓고도 퇴장이 있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패배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승리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얘네가 무가 워낙 많은 팀이기 때문에 아마 무승부가 챔피언십에서 거의 탑이지 않나?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랑 프레스턴이 동률이거든요. 11무. 그래서 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이 지금 홈에서도 4연속 무승부. 뭐 경기 수로는 잠시만요. 한 7경기째 승리 없거든요. 근데 무가 엄청 많고 원정에서도 무가 좀 있었다 보니까 뭐 최근에 승리가 많은 건 아닌데 패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퇴장이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결장이 없고 헐시티도 오히려 뭐 미드필더의 출전 정지도 있고 공격에 여전히 뭐 장기 부상에 포함되긴 하는데 공격수 2명이 못 나온다는 점 생각했을 때 뭐 지난번 스완지전 이긴 거 얘네도 워낙 오랫동안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이길 때 됐죠. 근데 뭐 연승까지 하긴 좀 빡세지 않을까. 물론 코번트리 원정에 선제 득점도 있었고 최근에 어쨌든 꾸준하게 3경기 연속 득점도 하고 있고 나름 괜찮긴 합니다. 득점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프레스턴이 홈에서 리즈 상대로도 비겼고 선제골 넣고 지난번도 좀 퀸즈전 아쉽게 졌기 때문에 요거는 그 프레스턴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프레스턴도 뭐 지난번 퇴장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 결국엔 슈팅을 많이 때리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헐시티가 뭐 전체적으로 결장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예 뭐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보다 은근히 골을 좀 넣었어가지고
저는 프레스턴 승무 보긴 하는데 요건 살짝 5대5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프레스턴도 한번 이길 때가 됐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번리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좀 빡세죠. 아주 강팀들끼리 붙기 때문에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 셰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승 5무 2패, 번리도 2패만 하고 있는데 득실에서 근소하게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앞서고 9승 1무로 번리도 뭐 6승 5무로 홈 무패인데 원정에서 6승 3무 2패인 번리보다는 그래도 9승 1무가 더 빡세죠. 그래서 뭐 결장자들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번리도 근데 번리는 대부분 다 장기 결장이라서 그러니까 셰필드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얘네도 아주 최근은 아닌데 미드필더 한 명이 이제 못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그리고 전체적인 상대 전적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좋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를 번리한테 져서 그렇지 그거 빼고는 좋다. 그리고 최근에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일단은 뭐 홈 무패도 무패고 얘네가 아마 처음 경기 비기고 지금 9연승 중일 거예요. 홈에서. 어차피 컵 대회는 진즉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실점도 많이 안 한다. 그래서 특히 홈에서는 지금 몇 경기야?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었지 않나. 첫 경기 그 2골 내주면서 비겼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홈에서 그냥 무실점으로 계속 9연승 중인 거예요. 이러면은 아무리 번리가 최근에 뭐 패배가 많지 않고 아무리 잘한다 한들 노리치전도 결국엔 역전을 했고 와퍼드한테도 한 골을 먹혔고 중간에 한번 미럴전 지거나 그리고 원정에서 뭐 옥스퍼드전도 비겼었기 때문에 아무리 번리 흐름이 좋아도 요거는 셰필드 승무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나 무승부 좀 걸린다 하면은 요거는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더 보시면 돼요. 언더. 근데 이 언더는 어떤 가정이 들어가냐면 셰필드가 못 이겼을 경우 그러니까 무승부가 나왔을 경우에 언더를 본다는 거지 배당 대비 보면은 그냥 셰필드 승무로 도전하는 게 좋다 봅니다. 그러니까 번리가 워낙 번리도 패배가 없어서 그렇지만 셰필드의 실점 홈에 2실점밖에 없었고 또 최근 9연승 할 동안 단 한 골도 먹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번리가 이제 최근에 얘네도 실점이 적긴 한데 그래도 얘네 최근에 뭐 노리치전, 와포드전 다 한 골씩 먹혔기 때문에 그래도 셰필드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스완지하고 퀸즈파크 가도록 할게요. 자, 중위권 싸움인데 뭐 득실은 스완지가 괜찮고 퀸즈도 원정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거의 반반 느낌입니다. 부상도 부상이 최근 부상이 한 명이 있긴 하네. 퀸즈 쪽에 수비도 있고 그래서 퀸즈보다는 스완지가 결장 부분은 살짝 좋고 최근에 스완지가 좀 아쉬운 적이 많았거든요. 썬더랜드전도 역전 당했고 헐시티도 아쉽게 치고 뭐 그전에 4경기 무패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연패 중이고 오버가 좀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퀸즈파크는 요새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지금 몇 경기야 얘네 한 7경기 무패 4승 3무 그래도 타이밍상 스완지 승까지는 좀 빡셀 수 있어도 언오버로 접근했을 때 요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에 스완지가 워낙 요새 득점력이 좋거든요. 리즈전 질 때도 3골을 넣었고 그래서 요거는 만에 하나 퀸즈가 원정의 득점력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왜냐면 한 자릿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스완지 승부는 입장에서는 뭔가 스완지가 포츠머스전도 2대2 그리고 요새 실점이 은근히 좀 많아서 오버로 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 봅니다. 스완지 경기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와포드하고 포츠머스 가도록 할게요. 자, 포츠머스는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와포드는 상위권 조금 밑에 있는데
득실 차이도 좋고 와포드가. 그리고 와포드 홈의 무패팀 중에 한 팀입니다. 몇 개 있어요. 무패팀이 한 4팀 정도. 그 중에 이제 3위입니다. 3위. 리즈 셰필드 다음으로 성적이 좋고 8승 2무. 압도적입니다. 그렇다고 뭐 포츠머스가 원정 성적이 좋냐? 그것도 아니고. 와포드에 이제 부상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쪽 다 큰 최근 부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와포드가 상성에서도 포츠머스 상대로 뭐 최근 전적이 10년 전이긴 하지만 4대 빵 모든 상황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득점력이 없지도 않고 오랜만에 번리전을 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지난번 포츠머스가 코번트리 4대1로 이기고 최근 얘네도 홈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뭐 노리치랑도 비기고 홈 4경기 무패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 잘못 만났다. 8승 2무에 15득점에 5실점인 와포드. 이거는 와포드가 부러져도 와포드 가야 된다 봅니다. 저는. 만에 하나 포츠머스가 선방하길 기대한다면은 뭐 언오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와포드가 좀 애매해요. 1대0 승부가 워낙 좀 많았고 한 골차 승부도 많았어가지고 언오버 선택하기가 좀 빡세다. 와포드 승만 봅시다. 와포드 승. 마엔 가기도 애매해. 요런 경기 오히려 핸드가 터질 수도 있다 봅니다. 포츠머스가 아무리 꼴찌는 아닙니다.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득점이 그래도 아예 없는 편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머스하고 크리스탈 이제 드디어 이제 프리미어가 나왔는데 자 8시 반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본머스 5위입니다. 성적이 너무 좋죠. 노팅엄하고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둘이. 오히려 이제 위에 있어야 될 팀들이 좀 밑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크리스탈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이제 하위권 쪽에 있긴 한데 일단 본머스 홈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뭐 크리스탈 원정 승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본머스의 기세가 너무 좋다. 그리고 공격 쪽에 큰 부상이 없어요.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 부상이 있는데 얘네도 가장 최근 부상은 아니고 못 나온 지 좀 됐고 몇 경기. 그리고 크리스탈은 에제가 나올 수 있느냐의 차이가 좀 크죠. 아마 지난번에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아스날한테 컵 대회엔 비볐지만 홈에서 5실점. 왜냐면 그 전에 성적이 좋았거든요. 뭐 맨시티랑도 비기고 에스턴 원정도 비기고. 하지만 상대가 이제 본머스입니다. 최근 맨유도 3대0 그리고 웨스트햄 비기고 토트넘의 울버햄튼 최근 5경기 4승 1무. 그 홈에서는 또 맨시티랑 아스날도 잡았던 본머스기 때문에 이거 지금의 크리스탈 최근 실점률 생각하면 이거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아무리 본머스가 흐름이 좋아도 오버입니다. 오버. 왜 오버냐면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울버햄튼이 성적이 한참 안 좋고 풀럼이 기세가 상당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 풀럼 승이었죠. 근데 결과는 그때 울버햄튼의 4대2 승리였나? 4대1 승리였나?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머스 흐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이기겠거니 하고 본머스 갔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크리스탈의 역배가 터질 수도 있다. 왜냐 오늘 승무패 경기에 포함된 경기들이 대부분 경기 그 프리미어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맨시티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제일 좋은 1순위는 오버입니다. 오버. 뭐 그렇다고 뭐 크리스탈의 역배를 보는 건 아닙니다. 일단 두 팀의 최근 골 넣는 폼으로 봤을 때는 뭐 다득점이 나와서 비기든 뭐 크리스탈이 지든 본머스가 지든 오버일 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본머스 승입니다. 그래서 오버 다음으로 본머스 승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일부러 크리스탈을 역배까지 노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에제의 출전 여부도 애매하고 그리고 본머스가 그러면 공격 쪽에 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흐름이 안 좋냐. 지금 꾸준하게 득점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무득점 한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리버풀 첼시전 2경기 이제 무득점 했을 때 빼고는 그 이후에 계속 중간에 레스터가 한 번 있었구나. 레스터전 이후니까 10월 20이니까 2달 됐네. 2달. 2개월 동안
모든 경기 득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버 보고 본머스 승 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첼시하고 풀럼 가도록 할게요. 자, 풀럼이 지난번 속을 썩였다. 풀럼 마인만 해줬으면 이제 고배당 적중했을 텐데 너무 이제 풀럼을 믿었던 게 아닌가. 너무 원정 사우스햄튼에 못하는 점만 보고 이제 섣불리 갔던 게 이제 판단 미스였는데 뭐 다 결과론적인 거라서. 일단 첼시가 최근 풀럼 상대로 3승 1무 1패. 그리고 홈에서도 11승 7무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첼시의 압도적인 그 흐름이죠. 그리고 지금 순위도 2위고 리버풀을 유일하게 쫓아갈 수 있는 지금 승점대고 풀럼은 지난번 한 번에 꺾였고 그리고 첼시의 홈 성적 풀럼이 원정에서 패배가 적다고는 하지만 공격에 이제 무드리크 빼고는 다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수비 쪽 부상도 뭐 최근 부상이 아니고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닙니다. 못 나온 지 한 3, 4경기 된 것 같은데 오히려 풀럼 쪽이 공격의 부상 의심 그리고 공격에 못 나오는 선수 뭐 비중이 적긴 하지만 그리고 수비 쪽에 최근 이제 부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첼시가 우세입니다. 뭐 에버턴전 좀 아쉽게 졌지만 뭐 당연히 점유율이나 슈팅은 뭐 압도를 했고 그리고 이 경기 다음 뭐 입스위치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첼시가 최근 몇 경기야 이게 5연승도 했었고 8경기 무패고 뭐 컨퍼런스 합치면 더 길죠. 한 12경기 되니까. 근데 이제 풀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사우스햄튼전 아쉽게 비긴 게 있긴 하지만 리버풀 아스날하고 비겼던 팀입니다. 토트넘까지. 그래서 최근 1승 4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울버햄튼전 1대4로 졌던 전적도 있고 그래서 풀럼도 지난번 사우스햄튼 못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첼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이게 배당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첼시가 풀럼전에 다득점을 할 수 있느냐 뭐 에스턴전 3골 아니면 토트넘전 4골 하지만 지난번 브랜드포드전도 2골이고 에버턴전에 결국엔 득점이 없었고 그리고 풀럼도 강팀 상대로 은근히 좀 잘 비볐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차라리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첼시 승은 배당 대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약간 풀럼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지난번도 풀럼이 사우스햄튼 상대로 1.3몇 받았는데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비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풀럼 2프렌을 가기에는 첼시가 에스턴전처럼 3대0으로 발라버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는 차라리 어느 팀이 이기든 상관 안 하겠다. 그냥 득점만 많이 나지 말아라. 언더 봅니다. 언더. 솔직히 풀럼도 최근에 뭐 무승부가 많아서 그렇지 잘 안 지는 편입니다. 괜히 원정 패가 적은 팀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첼시가 좋다고 한들 첼시도 한 골차 승부가 몇 번 있었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승무패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들은. 자, 뉴캐슬하고 에스턴 빌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뉴캐슬 같은 경우 에스턴 빌라하고 승점이 2점 차. 그 득실 타이는 당연히 뉴캐슬이 좀 더 괜찮죠. 왜냐 그 실점이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그리고 뉴캐슬이 홈 성적이 좋은데 에스턴이 홈에 비해 원정이 조금 부족해요. 뭐 큰 차이 난다면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5승 3무 1패니까 에스턴이 홈에서. 일단 뉴캐슬 주전기포 부상.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조엘리톤이 지금 안면 부상심 아마 한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 말고는 공격 쪽에는 다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에스턴은 공격의 램지 말고는 결장자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뉴캐슬보다는 에스턴이 좋지 않나. 주전기포도 못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상성을 좀 봅시다. 에스턴 상대로 상당히 강하네. 홈에서 10승 8무 1패. 그리고 최근에 3승 2무로 지고 있지 않다. 20년도 이후에 이제 무패고 3연승 중입니다. 상성은 뉴캐슬이 압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입스위치전 4대0. 4대0으로 이길 줄 몰랐거든요. 입스위치도 요새 조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브랜드포드 3대1. 레스터 4대0. 그래서 최근 다득점. 뭐 리버풀 3대3. 다 오버입니다. 오버. 그리고 에스턴도 지난번 맨시티 잡았고
딱 사이즈 나오죠. 물론 에스턴이 홈에 비해 원정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은근히 좀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요거는 아무리 뉴캐슬 흐름이 좋아도 에스턴도 아시다시피 순위가 높은 팀입니다. 홈에 비해 원정이 좀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요것도 오버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근데 아까 뭐 그 본머스처럼 오버 보면서 본머스 승은 못 가고 뉴캐슬이 아무리 최근 3연승이고 뭐 잘한 홈에서 아스널 첼시를 잡았다 하더라도 뭔가 그냥 오버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뭐 그렇다고 에스턴 이프렌 뭐 그런 것도 좀 별로고 그래서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안 눌러주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하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건 승부식 그 개념으로 이제 분석하는 거고 승부패는 또 다른 접근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언오버가 없잖아요. 여긴 오버가 진짜 좋아 보이는데 거기 오버를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승패로 가야 되니까 거기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여기선 확률이 높은 오버를 보겠습니다. 오버. 여기서는 오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팅엄하고 토트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3.5 기준점을 줬거든요. 일단 토트넘이 요새 너무 못한다. 노팅엄의 기세가 아주 미치게 좋습니다. 다만 득점력에서는 토트넘이 의외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토트넘이 지금 득점력만 보면 1위거든요. 리버풀보다 득점이 많습니다. 39골. 언제 토트넘이 이렇게 득점을 많이 했대? 아마 막 사우스햄튼 5점, 뭐 리버풀 3득점, 그리고 첼시 3득점. 그러니까 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걔네보다 득점을 조금 많이 하거나 못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최근에 그 맨시티 4대0도 있고 그래가지고 득점력이 1위입니다. 1위. 39골. 리버풀 첼시보다 높아요. 근데 실점이 많고 노팅엄이 의외로 득점 차이가 좀 납니다. 23골. 실점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노팅엄의 홈 성적도 좋고 토트넘의 원정도 나쁘진 않는데 일단은 경고 누적 한 명 말고는 없습니다. 노팅엄. 근데 토트넘은 일단 주전 키퍼의 이제 부상. 그러니까 키퍼가 너무 불안해.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잘할 때도 있는데 그 컵 대회 실책으로 2개 이제 거의 자책골이나 다름없었고 지난번 그 리그 경기에서도 아니 그 패스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이 키퍼의 불안감 때문에 좀 빡셉니다. 지금 토트넘이 경기 보니까 로메로 그리고 그거 외에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여전히 히샬리숑 그 부상에 베르너는 교체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일단 노팅엄에 지금 3연승, 홈 연승. 근데 이겼던 팀들이 맨유, 에스턴, 브랜드포드, 최근 기세 좋은 입스위치, 뭐 첼시 원정도 비겼고 원정에서 리버풀도 잡았던 노팅엄이라서 과연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느냐? 이거는 일단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노팅엄이 지금 홈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요새 득점을 잘하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아시겠지만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트넘을 무시하고 이거 노팅엄의 이제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승을 찍는 순간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맨시티 4대0, 사우스햄튼 5대0 이런 경기 안 나오리란 법은 없어요. 물론 지금 실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하지만 리버풀하고 첼시전도 결국엔 지더라도 3득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득점력을 높게 봅니다. 그래서 확률이 가장 높은 건 토트넘 2프렌이긴 해요. 리버풀하고 첼시기 때문에 그 정도였지 노팅엄한테는 막 4골 5골 먹힐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엔 이제 득점 싸움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토트넘 2프렌인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일단 토트넘 프렌을 보되 그러니까 마음은 토트넘 승으로 보지만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1순위는 오버입니다. 3.5 기준. 토트넘이 뭐 3대2로도 질 수 있고 뭐 2대2로 비길 수도 있고 3대1로 이길 수도 있는데 모든 상황 고려했을 때 배당도 괜찮고 해서 오버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배당은 적지만 토트넘 프렌 토트넘 역배까지 봅니다. 역배. 예.
역배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배당이긴 해요. 제 기준의 역배는 한 3배 정도 넘어야 역배라 보거든요. 사실 2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수치상 역배일 뿐이지 뭐 토트넘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배당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왠지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로 가면 2프렌 그리고 그 다음 오버, 그 다음 프렌, 그 다음 토트넘 승. 요렇게 저는 그냥 가장 매력적인 게 오버 같아요. 오버. 이거 30분 안에 못 끝내겠는데 일단은 사우스햄튼하고 웨스트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조합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한 9시 한 1, 20분?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사우스햄튼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가도록 할게요. 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꼴찌거든요. 꼴찌. 최다 실점은 아닌데 득점이 최하입니다. 하. 그리고 웨스트햄하고 비교했을 때 다 안 좋아요. 홈에서 1승을 하긴 했지만 그거 갖고 이길 수 있느냐. 물론 지난번 풀럼전 선방한 건 대단합니다. 리버풀전도 컵대회 한 골 넣고. 근데 웨스트햄이 요새 골을 좀 꾸준하게 넣어요. 그래서 그게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좀 빡세지 않을까. 근데 웨스트햄도 가기가 좀 애매한 게 이 사우스햄튼이 큰 부상이 없고 웨스트햄이 지금 파케타가 경고 누적입니다. 안토니오는 그 차량 사고 때문에 이제 계속 못 나오 앞으로 계속 거의 못 나올 예정이고 하다 보니까 상성에서도 은근히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웨스트햄 만나면 좀 비볐거든요. 무승부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쉽게 못 간다. 웨스트햄 원정이라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사우스햄튼 2프렌 가기도 좀 빡세긴 해요. 웨스트햄이 예전에 뉴캐슬 2대0이나 크리스탈 2대0으로 이겼던 전적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뭐 풀럼전을 비긴 게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고 은근히 홈에서 좀 했던 거 생각하면은 꼴찌인 상황이다 보니까 확률은 웨스트햄인데 이거 그 무승부 보고 넘어갑시다. 이건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이건 그냥 묻찍고 넘어갑시다. 이런 거 막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승 넘어가고 그 다음 다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더비카운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비카운은 지금 순위가 조금 차이 나요. 웨스트 브로미치하고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득점은 한 골 앞서는데 실점에서 2배 살짝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브로미치가 그만큼 실점이 좀 적습니다. 아까 썬더랜드 블랙본보다 실점이 더 적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번니, 셰필드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래 홈에서 성적이 좋았던 팀이고 원정이 그렇게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브로미치가 하필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 프레스턴하고. 그래서 패가 별로 없어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2패. 그리고 더비카운은 수비 결장 말고는 최근 부상은 없고 웨스트 브로미치는 대부분 부상도 많지 않은 반면에 그나마 있던 수비 부상도 장기 부상이라서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브로미치가 살짝 좋은 정도. 하지만 더비카운이 유독 브로미치 상대로 강했다. 20년 전에 진 거 말고는 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 19년도 이후도 3승 1무. 그래서 상성에서는 더비카운이 좋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브로미치가 좋은데 지난번 브로미치가 브리스톨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죠. 제가 이제 승무 보다가 무로 갔던 경기인데 무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홈에서 연승이 예전에 있긴 했었지만 뭐 4연승인가 몇 연승? 근데 최근엔 연승도 없고 그나마 지난번 이기면서 홈 연승을 했지만 홈 원정 연승을 했던 적이 없거든요. 최근은. 그래서 더비카운이 그래도 상성이 브로미치 상대로 좋고 루턴타운전도 아쉬운 것도 있고 포츠머스전 4대0 승리라든가 번니 원정에서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요거 그래도 다 이겼던 경기 놓친 거잖아요. 루턴타운전도 사실 후반 막판에 2골 먹혔기 때문에 요것도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더비카운 프렌 받았으면 프렌 가겠는데 브로미치가 프렌을 받는 바람에 무승부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울버햄튼하고 맨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버햄튼 같은 경우 지금 맨유랑 딱 비교했을 때 물론 감독이 바뀐 이후에 지난번 레스터전 3대0 좀 시원하게 승리도 했고, 지든 이기든 어쨌든 오버가 많은 팀이 울버햄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실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다 실점 팀이에요. 맨유랑 비교했을 땐 득점력도 맨유보다 좋긴 하지만 울버햄튼이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긴 게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맨유 상대로는 최근에 이제 4연패 중이고, 그래서 울버햄튼이 또 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더라도 한 골은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도 최근에 오버가 많기 때문에 요거는 3.5 줬으면 좀 애매했을 텐데 2.5 줬기 때문에 오버 봅니다. 오버. 그렇다고 뭐 울버햄튼 2프레는 배당 대비 별로고, 물론 다 2프레만 묶어갈 수도 있죠. 근데 예전과 다르게 2프렌이 있어도 핸디무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좀 가기가 좀 빡셉니다. 배당 대비 메리트도 없고. 그러면 울버햄튼 프렌이나 이제 뭐 승무패 중에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울버햄튼이 이기든 맨유가 이기든 아무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흐름상. 왜냐, 울버햄튼이 크게 부상은 없어요. 지금 최근 부상이. 오히려 맨유 쪽에 보면은 더리우트가 뭐 질병 표시로 되어 있고, 레시포드가 뭐 팀 내 불화로 되어 있거든요. 얘네도 이거 말고는 없는데, 맨유는 믿으면 못 이기고, 안 믿으면 또 맨시티 같은 경우 잡고 막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울버햄튼도 지난 경기 이겼다고 해서 섣불리 가기에는 전력상은 맨유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버 찍는 게 가장 마음 편하다. 자, 그다음 스토크하고 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살짝 오버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자, 리즈가 2위입니다. 13승 6무 3패. 득점 1위 41골. 실점 15골. 스토크하고 비교도 뭐 하나 지지 않는다. 그나마 홈에 비해 원정의 승점이 좀 많이 떨어진다. 승점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패배가 많은 건 아닌데 홈에서 거의 다 이기다 보니까 10승 1무 1패 대 3승 5무 2패면 차이 나죠. 홈 원정이. 그런데 스토크의 이제 공격의 부상도 있고, 그리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흐름으로만 봤을 땐 리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리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홈에서 지금 9연승인가 하는데 실점도 거의 잘 안 합니다. 홈에서. 원정은 좀 빡센 게 최근 프레스턴전 비겼죠. 블랙번 졌죠. 스완지 4대3으로 겨우 이기고, 미럴 지고, 브리스톨 비기고, 썬더랜드 노리치 다 비기고, 최근에 이겼던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리즈. 그리고 스토크는 워낙 장기간 동안 지금 8경기인가? 4무 4패. 그래서 이겨줄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아무리 리즈가 흐름이 좋아도 가기 좀 빡세다. 배당이 너무 낮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프레스턴전 느낌이긴 해요. 그때도 리즈도 거의 이 정도 배당 받았는데 결국엔 비겼거든요. 스토커나 프레스턴이나 뭐 별반 차이 없고, 물론 프레스턴이 무승부가 더 많긴 하지만, 그리고 스토커가 리즈 상대로 은근히 좀 많이 이겨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당연히 흐름은 리즈긴 합니다. 하지만 리즈의 최근 원정 성적을 봤을 때 가기 좀 빡세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고민되는 게 언더를 가야 될지 아니면 아싸리 그냥 건너뛰어야 될지. 왜냐면 가끔씩 오버 났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왠지 이런 경기 언더 찍으면 잘 안 나올 것 같고, 뭐 비기든 리즈가 이기면서 이제 뭔가 흐름을 이어가든 아니면 진짜 뭐 스토크가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든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아니 이 경기 건너뛰어야 되나? 그냥 패스할게요. 뭔가 오버 보기에는 앞전에 오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버를 굳이 보지 않을게요. 이 경기는 너무 어렵다. 결론적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고. 기기님 왔다 가셨구나. 이게 저번에 걸 쏘신 건가? 별 얘기가 없으시네. 그리고 저번 걸 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번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것도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 경기 가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오버될 것 같은데 최대한 9시까지 마무리 해보고 안 되면 10분, 20분 정도 늦어질. 자, 리버풀하고 레스터 가겠습니다. 저 뭐 리버풀이 뭐 압도적으로 1위니까 지금 살라가 너무 잘하더라고. 보니까 12승 3무 1패 딱 한 번밖에 안 줬고 득점이 이제 토트넘이 많은 게 좀 의아하긴 한데 홈에서 6승 1무 1패 압도적입니다. 성적이 레스터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결장자가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결장자가.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는 주전 키퍼가 이제 부상으로 서브가 뛰었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은디디 여전히 부상, 그리고 공격 쪽에도 제이미 바디가 부상 의심돼서 못 나온다면 물론 나올 확률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불편하다. 그리고 홈에서 3대 0으로 발렸잖아요. 지금 두 경기 무득점 7실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리버풀의 그 엄청난 그 속도를 저는 따라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물론 리버풀이 중간중간에 뭐 뉴캐슬이나 아니면 뭐 사우스햄튼전 좀 힘겨웠던 경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토트넘하고 하는 경기 보면은 와, 역습이 엄청 빠르더라고. 그리고 템포 조절도 되게 잘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레스터가 뭐 상대방 퇴장으로 인해 뭐 운 좋게 골을 넣어도 결국엔 못 이길 것 같아, 지금 흐름상. 그래서 저는 리버풀 승 보는데 이게 이마인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마인도 배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3골을 넣어야 되는데 최근에 리버풀이 3득점 이상 이겼던 경기가 리그에서 최근 토트넘 말고는 없습니다. 예전에 본머스. 그래서 2대 0은 많거든요. 맨시티, 에스턴. 뭐 이것도 많은 건 아닌데 사실 3대 0의 스코어를 내려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최근 뉴캐슬이나 뭐 울버햄튼의 실점을 봤을 땐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전 차라리 그럴 거면은 4.5 기준을 왜 준지 알 것 같아. 3.5 오버면 이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교묘하게 4.5를 줬는데 고민되네요 이거. 리버풀이 뭔가 3대 1로 이기면은 또 언더잖아요. 그래서 4.5 오버가 나오려면은 사실 5골이 나와야 돼서 레스터가 골을 못 넣으면은 오버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3.5를 기준점을 안 줬기 때문에 3.5면 오버를 가려 했는데 이 마인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성에서도 리버풀이 레스터 상대로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10승 3무. 다만 이제 3대 0 이상의 스코어를 낼 수 있느냐, 그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인을 보지만 3엔디물을 갈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2엔디물을 갈지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겨야 될 경기이긴 한데 뭔가 조금 찝찝해가지고 1마인만 줬어도 갈 텐데 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레스님 듣고 계셨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해축입니다. 어제 그제 조합을 많이 안 갔거든요. 한 조합씩. 근데 확실히 갈 경기들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세안 축구나 이런 거 확실히 건너뛰고, 오늘도 그래서 한 경기 있는 거 건너뛰고 딱 해외 축구만 요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평소보다 한 1, 20분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꼭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하고 승무패도 마무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